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소리 캠핑입니다. 오늘은 백패킹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못 갔습니다. 못 갔고 그 대신 백패킹 장비를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말로 설명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물론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익어야지만 좋은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천 영상은 절대 아니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동계에서 극동계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백패킹을 처음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겨울은 너무 춥고 위험한 상황들도 생각보다 꽤 있어서 백패킹을 처음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꺼려하시는 계절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눈이 너무 좋고 겨울이 좋아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 극동계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하이퍼라이트 마운틴 기어라는 브랜드의 정현이라는 제품이고 55리터예요. 가을, 겨울에는 이 55리터 배낭을 잘 들고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배낭에 정착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수납이 엄청 편리하다. 정말 쌀포대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고 캥거루 포켓도 그러고 사이드에도 포켓이 있어서 메쉬망이라서 물건 같은 것도 좀 적거나 했을 때 여기다 넣어놓으면 마르고 100% 다이니마 소재로 되어 있어서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라든지 뭐 나무에 이렇게 쓸렸다든지 푹 찍히지 않는 이상은 스크래치라든지도 발생이 하지 않고 방수원단이라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슬도 달려있고 벨트도 나름 견고하게 저는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제 기본적인 카메라 장비라든지 뭐 헤드랜턴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패킹이 가능하다는 점,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무게가 1kg이 채 되지 않거든요. 이 블랙은 973g. 저는 무게가 가벼운 거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무게가 무거우면 결국에는 제가 힘이 들어서 어깨가 아프고 장시간 걸었을 때 좀 이런저런 뭐 힘든 문제점들이 발견이 된 뒤로는 HMG 배낭을 저는 정착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텐트입니다. 이렇게 폴대랑 한 세트고요. 텐트만 봤을 때는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이 제품은 라이펜사의 RI 에어라이즈 1 1P 텐트입니다. 무게는 폴대까지 포함해서 1360g. 1.4kg가 좀 되지 않는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이거든요. 더 가벼운 텐트는 되게 많겠지만 제가 되게 이 텐트를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이유는 다리 평대라서 굉장히 빠르게 피칭을 할 수 있고 이뻐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여행 갔을 때 구매를 했었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유명한 텐트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는 텐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비슷하게 나온 제품으로는 코오롱에서 나온 에어로라이트랑 몽벨 스텔라리지 등이 좀 가장 비슷하게 나온 제품들 같아요. 솔직히 동계가 아니라면은 비자립도 되게 좋아하는 텐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비자립을 쓰긴 하는데 동계 때만큼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조건 빠르게 피칭을 할 수 있는 텐트가 가장 큰 장점이 되기도 하고 내 체온이랑도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또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동계, 극동계에는 무조건 이 1P짜리 에어라이즈 1 텐트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서머레스트사의 네오에어 엑스썸 에어매트입니다. 직사각형 형태고요. 무게 자체는 이게 이제 사이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레귤러 와이드형이고요. 좀 제 몸무게에 비해서는 조금 큰 편인데 일단 R밸류가 7.3이라서 엄청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온성이 정말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이에요. 저는 동계 기준으로 백패킹을 즐기시려면 적어도 이 R밸류라고 하는 매트의 기본 값을 5 이상은 꼭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단점에 에어 매트긴 한데 되게 바스락바스락, 지금도 들리시나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잠을 잘 못 자겠어요 라는 단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한 2년 넘게 사용해 본 결과 에어 매트 치고 진짜 막 아무 때나 이렇게 던져서 써도 한 번도 AS를 맡긴 적이 없다. 땡사의 매트 같은 경우에도 R밸류가 되게 높고 가벼운 제품들이 있는데 좀 자주 찢어지고 바람이 샌다
등등 약간 이슈를 몇 번 들었어서 그거에 비해서 서머레스트 이 제품은 아직도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이 없어서 비싸다고는 엄청 생각을 했지만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텐트에 냉기를 무조건 잘 잡아주거든요. 저는 이 에어 매트도 동계나 극동계를 쓰실 때는 저렴이 제품들 중에서도 알밸류가 좀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꼭 이 매트가 아니더라도 밑에 폼 매트 있잖아요. 폼 매트 깔아주고 뭐 위에 뭐 다른 뭐 자충이라든지 매트 쓰셔가지고 뭐 알밸류를 뭐 5 이상 맞춰준다든지 하면 사실 아무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매트를 찾으시면 된다. 저는 잠은 금방 잘 되기 때문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저에게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매트 소개였어요. 네 번째는 침낭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집에서 평소에 왕자 행거에다가 침낭을 쫙 옷걸이에다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요. 몽벨사의 심리스 다운어거 800 샵 0이라는 제품입니다. 필파워 800 되는 제품이고, 리미티드 온도가 영하 13도, 그리고 컴포트 온도가 영하 6도 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스타프셋까지 포함해서 압축을 하면 침낭 자체의 무게는 1027g입니다. 그래서 한 1kg 정도 되는 침낭이고, 사용했을 때 엄청 따뜻했고, 권장하는 온도 자체는 컴포트는 영하 6도 정도라서 저 침낭만 가지고 썼었으면 모자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에어 매트가 잘 보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옷모복 다 챙겨 입고 이 몽벨 침낭을 쓰면 아주 따뜻하게, 적어도 춥지 않게 1박을 할 수 있었어요. 국내 브랜드도 사실 좋은데 일본에서 제작한 브랜드들을 좋아하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산들이 더 많고 이 캠핑 문화가 사실 더 많이 발달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진짜 짜잘한 것까지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몽벨이라는 브랜드도 되게 좋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을 이해하고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저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몽벨 제품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날씨보다 조금 더 이제 추워지면 큐뮬러스 테네카 850 제품을 극동계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배낭, 텐트, 매트, 침낭 이렇게 4가지를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극동계니까 우모복도 있겠네요. 첫 번째 저의 소개 제품은 우모복입니다. 위아래 상하이 세트를 전부 보여드릴 거고, 제가 가장 잘 착용하고 있는 파타고니아의 피츠로이 다운 후디입니다. 초경량 쉘이거든요. 물론 다운이기 때문에 물에 젖으면은 이 효과가 엄청 떨어지고 무거워지고 더 추워지기 때문에 늘 산행하고 나서 텐트 안에서 우모복으로 갈아입어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무게는 465g이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은 엉덩이까지 잘 덮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가볍게 활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것조차도 사실 산행을 갔을 때 생각보다 되게 추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스펙으로 입어주는 게 또 있어요. 얘는 입는 순간 진짜 빵빵해요. 발란드의 물랑 루즈거든요. 침낭으로도 되게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잖아요. 히말라야 고산 원정대를 위한 우모 전문 회사라고 하네요. 컴포트가 5도에서 영하 15도까지 사용이 가능한 우모복입니다. US 기준으로 850 힐파워가 유지되고, 다운 충전량이 240에 총 무게는 735g입니다. 얘는 그 파타고니아 우모복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감은 있는데, 정말 그 우모 브랜드 전문 회사답게 몸을 싹 잡아줘요. 구스다운을 싹 잡아주고,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얘도 엉덩이 밑까지 덮어주는 편이고, 목에도 이런 식으로 아주 따뜻하게 보온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단 이뻐서 산 건 절대 아닙니다. 발란드의 그 브랜드가 한번 엄청나게 파격 세일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한 40% 이상 할인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우모복 사야겠다고서 바로 샀던 제품입니다. 솔직히 이쁘지 않아요. 요즘 이쁜 브랜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냥 정말 추울 때, 극동계 때 가져가서 입으면은 따뜻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모복이라서 큰맘 먹고 얘도 구매를 했었어요. 얘는 하이입니다. 방풍, 습기, 내구성 면에서 조금 탁월한 코텍스 퀀텀 소재로 되어 있어요. 800 빌파워 제품이고 무게는 375g, 정말 가볍습니다. 가볍고 얘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우모복은 다 파우치 이렇게 패킹이 가능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엄청 따뜻하게
가볍게 우무무 바지로 갈아입어줘서 무조건 얘는 동계부터 극동계까지 쭉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정말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조이 침낭이라는 브랜드인데, 장비를 사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 다르실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저는 왜인지 모르겠어요. 백패킹을 처음 시작했을 때 텐트 안에서 신는 이 양말 같은 액세서리를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주의라서, 얘는 거의 털이긴 하지만 국내 제품이고 아주 충분히 빵빵해지거든요. 밑에도 가까운 거리들은 그냥 이걸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젖지 않더라고요. 저는 초창기 때 이 조이 부티를 사용하고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고, 걔는 조금 더 다른 버전이긴 한데 패킹을 가볍게 해가지고 사용을 잘 하고 있는 제품이라 이것만큼은 진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비싼 돈 주고 사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딴 건 모르겠지만 이 조이 침낭의 부티 자체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병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하나는 그냥 정수를 1리터 채워가고 패킹이 되게 작게 들 수 있는 하이드라팩 제품이에요. 하이드라팩 제품이고 이렇게 쪽쪽쪽 빨아가지고 마실 수 있는 1리터짜리 물통을 가지고 다니고, 그러고 플러스로 얘는 서모스, 등산이라든지 아웃도어 활동할 때 보냉 보온이 되게 길게 유지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무조건 꼭 챙겨갑니다. 왜냐면 산이나 백패킹을 가서는 불을 절대 쓸 수가 없잖아요. 화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필수로 챙겨가야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이 추운 내 몸을 이렇게 뭔가 데워줄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보온병에다가 500ml 정도 물을 채워가서, 보통은 1박 기준으로 1.5리터? 근데 동계 때는 제가 물을 크게 많이 마시진 않아서 땀이 많이 안 나니까요. 한 1.3리터 정도로 채워가서 이 무게는 조금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산에서 즐겨 먹는 핫앤쿡 제품도 있어요. 핫앤쿡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안에 발효체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따로 무언가를 뭐 챙겨가지 않아도, 뭐 뜨거운 물을 꼭 붓지 않더라도 이 핫앤쿡 자체의 발효체가 잘 열이 오르는 편이라서 저는 불편함 없이 한 끼는 무조건 핫앤쿡을 가져가서 먹는 편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짠! 이것도 국내 브랜드예요. 소울트래커의 티타늄 팩이거든요. 겨울에는 생각보다 팩 망치질이 진짜 안 되고 이런 나사들이 그냥 얼어붙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백패킹 하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팩이 그냥 박힌 채로 땅에, 팩 때문에 백패킹 박지가 막히거나 하는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하더라고요. 특히 선자령만 가도 저도 남의 팩을 직접 제가 빼가지고 가져왔던 적도 있고 수거한 적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신 동계에는 가벼워야 되니까 티타늄, 생각보다 가격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소모품이긴 하지만 겨울에만 쓰기 때문에 동계에는 정말 괜찮은 팩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크류 형식이라서 팩에다가 그냥 망치질만 해서 꾹 넣는 게 아니라 겨울에 땅이 얼었기 때문에 애초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나사로 돌려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활용을 하는 정말 좋은 팩이라서 저는 팩이 한 12개 정도 티타늄으로 구매를 했고, 이 팩 파우치까지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 MSR 해머를 초창기에 구입을 했었는데 극동계 아니고서는 솔직히 이 해머 자체를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돌을 가지고서 팩질을 한다든지, 생각보다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극동계에는 이거마저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팩과 이 망치를 이 MSR 해머 파우치에다가 넣고 다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트로 짠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고 빼먹을 뻔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블랙 다이아몬드의 트랜스퍼 눈썹입니다. 진짜 웃기죠? 얘는 이렇게 잡아당겨주면은 사이즈가 되게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겨울 백패킹을 즐기시지 않는 분들이면 솔직히 눈썹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저는 막 발로도 눈을 치워버리거나 아니면 테이블이라든지 뭐 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로 막 이렇게 눈을 대충대충 파는데, 사실 그건 진짜 한계가 있어요. 제가 확실히 눈이 많이 오는 데서 백패킹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눈 안에다가 바로 피칭을 하면은 사실 텐트 바닥 밑으로 물이 맺히기도 하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그날 하루 난리 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제 배낭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잘 가지고 다녀요. 무게는 조금 제 생각에는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하루를 즐기기에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 무게고, 공개 꼭 챙기셔야 되는 것들만 제 선에서는 좀 한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장비들이 무조건 백패킹의 정석이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낭 무게가 어떻게 되는데, 동계 때, 극동계 때 그래서 몇 킬로까지 드는 건데 이 많은 것들을 쌓아서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무게를 소개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동계의 BPL은 의미가 있으면서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그냥 이 어깨와 나의 이 몸, 허리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챙겨야 되는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고 안전하게 이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더 크게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경량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경량할 것만 하고 아닌 것은 아닌 약간 중간에 BPL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패킹까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공유 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다음에는 집이 아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장비들로 백패킹을 하는 제 모습을 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